안녕하십니까. 최바람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얘기하자면 빼놓을 수 없는 연못의 인물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삼성의 고 이병철 회장, 현대의 고 정주영 회장, 이분들이 아닐까 합니다. 이분들 가운데 특히 삼성의 고 이병철 회장과 대우 김우중 회장과는 인연이 각별했던 문화입니다. 김우중 회장의 사업이 본궤되어 오르던 1970년대 초중반, 이병철 회장은 김우중 회장에게 사업 자금을 변통해 줄 정도로 막역한 사이로 지냈다고 하더군요. 연배 차이는 제법 났지만 그래도 젊고 패기에 찬 김우중에게선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을 봤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병철 회장이 세상을 등지자 김우중 회장이 가장 먼저 달려와서 매일같이 빈소를 지키며 문상객을 맞았다고 합니다. 1999년 초 어떤 의미로 대우라는 기업의 불길은 이미 사위어지고 있던 시기였는데, 그 불길을 되살릴 수 있는 방안 가운데 하나가 삼성자동차와의 빅딜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정은 그렇게 여의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1999년 초 대우의 자금 사정은 한마디로 최악이었다. 한 해 전인 98년 정부는 CPO와 회사채 발행 한도 제한 조치로 대우의 돈줄을 죄었으며, 삼성자동차와 대우전자의 빅딜 과정에서 대우의 재무구조를 눈치챈 삼성 관련 금융회사들은 빠르게 대우 여신 회수에 나섰다. 이에 관해 한국경제신문 정규재 논설위원은 의미 있는 논평을 했다. 삼성그룹으로서 대우에 대한 의심이 그전부터 있었지만, 그래서 오히려 빅딜 과정에서 대우의 취약점이 자꾸 드러났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빅딜이 오히려 김우중 회장의 목을 조이고 들어오는 패착점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거죠. 빅딜 과정에서 대우그룹의 취약점이 알려지고 삼성그룹의 계열 금융회사들을 중심으로 제2금융권에서 대우그룹에 대한 오히려 자금 회수가 일어나게 돼. 사실은 빅딜이 없었더라면 아마 자금 회수가 좀 늦어질 수도 있었을 텐데. 이제 대우에게는 정말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99년 초부터 금융감독원 원장을 겸했던 이현재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대우 김우중 회장을 만났다. 회장님, 이제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대우 여신이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솔직히 나도 초조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대우가 손해보는 빅딜 할 수는 없지 않소. 어쨌든 일단 급한 불은 끄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대통령님을 봐서라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대우와 삼성의 빅딜 문제에 얼마나 노심초사하시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리? 예. 삼성 이건희 회장과 직접 만나십시오. 만나셔서 양보하실 건 양보하시고 반드시 받아내야 할 건 받아내십시오. 삼성 이건희 회장을 직접 만나 담판을 지어라. 한편 그즈음 세계적인 신용평가 회사인 S&P가 한국의 5대 재벌 가운데 한 곳이 파산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낸다. 대우는 더욱 쫓기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었다. 날짜는 오는 3월 22일 오후면 적당하다고 양측에서 모두 합의를 했습니다. 며칠 후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재계 간담회가 잡혀 있으니 그 전날이 적당하다. 이게 양측 모두의 생각입니다. 빠를수록 좋은데. 그리고 네, 두 분의 회동을 언론에 알리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삼성 측의 생각입니다. 왜? 회동 내용 가운데 혹시 삼성한테 불리한 것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그것이 기정사실로 굳어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두는 것 같습니다. 그 친구들은 뭐가 그렇게 까다롭고 생각이 많아? 우리가 굳이 그 친구들 장단에 놀아날 필요는 없고. 또 그런데 회장님. 장 사장. 회담 장소가 승지원입니다. 승지원이라면 이건희 회장의 개인 집무실인데, 그렇게 되면
이 회장보다 연배가 높으신 회장님께서 그런 게 뭐가 중요해? 이건희 회장을 만나서 내가 단판을 지을 수만 있다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네. 삼성자동차와의 빅딜 문제, 대통령도 그렇고 대한민국 재계 최대 관심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빅딜 협상을 우리 대우한테 조금이라도 불리하게 할 수는 없어요. 이 건은 이제 우리의 생존 문제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삼성 관련 회사들이 대우 여신을 마구 회수해 가고 있어요. 아주 마음먹고 우리를 흔들어대고 있어요. 내가 볼 때 그건 대우전자와 삼성자동차의 빅딜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저쪽이 의도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회장님, 저쪽에서는 이미 대우전자 문제를 빅딜 안에 포함시킬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부 쪽 태도도 미온적이고요. 그건 뭐 상황에 따라 대처하면 되는 거고, 무엇보다 나는 이번 이건희 회장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 대우가 회생할 수 있는 발판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 김우중이한테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바둑을 두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바둑 용어 중에 복기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한 번 두었던 바둑을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잘 되어서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 처음부터 찬찬히 한번 다시 두어보는 것을 복기라고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김우중 대우회장은 바둑을 즐겨하는, 그리고 바둑 실력이 아주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그 김우중 회장이 이건희 삼성 회장과의 담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대우와 삼성 간의 빅딜 협상에 대한 복기를 물론 해봤겠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수를 헤아려가며 몇 수 정도는 더 두어보기도 했을 겁니다. 아마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대우 김우중 회장과 삼성 이건희 회장과의 만남. 이후 승지연 단판으로도 세상에 알려진 이 만남에는 원래 이현재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이규성 재정경제부 장관이 함께할 계획이었다. 또한 언론에 알리지 않는 비밀 회담이 예정돼 있었다. 그런데 그날 오후 회장님. 삼성 구조조정본부의 이학수 사장, 그가 상기된 얼굴로 이건희 회장을 찾았다. 무슨 일인데 그래요? 대우에서 오늘 회동 사실을 언론에 알렸습니다. 뭐? 대우그룹 회장 부속실의 정주호 사장이 언론에 알렸습니다. 그 친구들 그렇지. 어떻게든 빅딜을 기정사실화하는 게 자기들한테 유리하다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야, 그럴 이유가 있나? 혹시 정부 쪽하고 이거 뭔가 얘기가 돼 있는 거 아닌가? 그건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런 상태로 내가 김우중 회장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는 게 외려 우리한테 불리하게 되는 거 아니야? 같은 시각 이현재 금감위 위원장은 이규성 재경부 장관과 통화 중이었다. 난감하게 됐습니다. 대우가 우리를 배제시키기 위해 일부러 이 사실을 언론에 알린 것은 아닌지. 글쎄, 그 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나저나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언론에 알려줬으니 기자들이 승지원 근처에서 진을 치고 있을 게 뻔한데 우리가 갈 수는 없잖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개별 기업의 일입니다. 개별 기업의 일에 정부가 관여하는 모양새를 보여서 좋을 건 없죠. 근데 들려오는 얘기로는 이게 언론에 알려지면서 삼성 쪽에서는 팔팔 뛰는 모양인데 괜찮겠습니까? 아예 회동 자체를 무산시키자, 이런 얘기도 있는 모양이던데. 아마도 김우중 회장이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분이 어떤 수를 쓰는지 대충 짐작이 갑니다.
일단 김우중 회장이 단독으로 이건희 회장을 만나도록 내버려 둡시다. 정부는 그 다음 수를 내면 될 일입니다. (1999년 3월 22일) 오후 6시를 조금 넘어선 시각. 이건희 회장의 영빈관인 한남동 승지원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어 있었고, 그 틈을 비집고 대우 김우중 회장이 탄 차가 승지원 안으로 들어갔다. 김우중 회장님, 회장님, 대우전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삼성자동차 대우가 이사하는 겁니까? 한 번씩만. 대우 김우중 회장과 삼성 이건희 회장이 마주 앉았다. 분위기는 처음부터 무거웠다. 우리 삼성과 대우의 빅딜 문제인데 나는 솔직히 이 대우전자의 부실이 그렇게 심각한지 몰랐습니다. 해서 맞교환을 하는 문제는 좀 더 우리가 이 생각을 해보는 게. 그리고요. 그리고 대우가 SM5를 계속 생산해주는 대가로 삼성이 어느 정도까지는 소화를 시켜줘야 한다 하는 이 부분인데, 한 10,000대에서 15,000대 선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신 판매 물량을 채우지 못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이 보상을 해주는 걸로 합시다. 삼성은 대우전자가 부실이 많다 어쩐다 하면서 트집을 잡는데, 대우는 부실이 많은 삼성자동차를 인수해야 합니다. 그럼 그 정도는 보장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삼성에는 삼성의 기업 문화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삼성 원로 이 회장, 예. 내가 여기 올 때 나는 죽어도 좋다 하는 각오로 왔어. 대우를 살릴 수 있다면 이 김우중이는 죽어도 좋다, 그런 마음으로 여기 왔으니 내가 오늘 승지원으로 달려온 진짜 용건을 말하겠소. 예, 말씀하십시오. 삼성이 거두어들인 대우 여신, 지난 98년 말부터 아주 무차별적으로 거두어간 대우 여신, 다시 풀어주시오. 그거는 좀 오해가, 이 삼성 금융회사들이 이유 없이 그랬겠습니까? 대우가 워낙 어렵다는 게 이 시장에 소문이 났고, 외국 금융사들이 앞다투어 대우의 여신을 걷어가니까 삼성도 원칙에 입각해서 그런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 바닥에도 상도이라는 게 있는데 정도의 문제 아니요. 어림잡아도 8천억 원에서 1조 원 정도나 삼성생명과 화재가 그건 오해입니다. 삼성생명이 기업에 대출해준 여신이라고 해봐야 전체 5에서 6조 원 선입니다. 삼성화재 여신은 삼성생명의 10% 수준이고요. 그런데 어떻게 대우 한 곳에만 1조 원의 여신을 걷어들인단 말입니까? 어찌되었든 삼성이 거두어간 대우의 여신, 얼마가 됐든 풀어주시오. 김우중 회장과 이건희 회장의 승지원談판이 시작된 지 약 2시간이 흐른 오후 8시쯤 모처에서 이들에게 메시지가 전달된다. 정부의 메시지였다. 이현재 위원장이 우리 두 사람하고 2차 회동을 갖자 했다고? 예, 그렇습니다. 어디서? 힐튼 호텔 정도면 좋다고 하십니다. 이 회장, 어떻소? 굳이 정부에서 저러는 거면은 만나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럼 힐튼 호텔 꼭대기에 내 개인 집무실이 있어요. 거기서 만나자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자, 이 회장, 그럼 우리도... 네. 대우 김우중 회장과 삼성 이건희 회장이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 사람이 승지원을 빠져나간 시간은 밤 9시 10분경이었다.
이들은 기자들의 눈을 피해 김우중 회장이 개인 사저로 쓰는 남산의 힐튼 호텔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현재 금감위 위원장과 이규성 재경부 장관이 빅딜 합의라는 용건을 갖고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